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분 울적하신 분들을 위해서 꽃무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생 안 입어봤던 옷이지만 여러분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이렇게 옷을 좀 바꿔 입거나 아니면 진짜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는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울적하다가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그 아이돌 사진을 보면 이모 미소가 절로 나오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 팬으로서의 도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기분 전환이 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운이 난다는 분도 있어요. 나만의 피로회복제가 살면서 한둘은 있지 않나. 그리고 요새는 그 피로회복제를 생활 곳곳에서 잘 찾아내는 게 경쟁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실 이분은요, 한때 우리 온 국민을 통쾌한 슛으로 아주 시원하게 피로회복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던 분입니다. 자, 농구 코트의 여왕 정은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자농구 대표 센터로 활약한 농구 스타 정은순. 뛰어난 농구 실력과 귀여운 외모로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었다. 그녀는 은퇴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농구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농구라는 달란트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전 농구 선수 정은순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아저씨하고 말단이었으니까 제가 안쓰러워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금메달을 못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저쪽이 더 예뻐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나 좀 떨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미 주신 거잖아요. 너무 굴욕은 뭐냐면 둘이 앉아있을 때 앉은 키는 비슷한데 일어서면 앉은 키가 30c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체가 되게 기신 것 같아요. 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크면 하체가 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참 진짜 너무 수치스럽네요, 제가. 이 앉은 키가 비슷한 게. 정선율 씨 비율에는 아주 딱 좋은 비율 아닌가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그 키가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소개받기로는 185? 네, 186. 186. 네. 와, 제가 아는 제일 큰 지인이 홍진경 씨거든요. 181cm. 기록을 깨셨네요, 오늘. 네, 팬입니다. 홍진경 씨. 네네. 너무 진짜 이렇게 딱 뵀을 때 얼굴만 뵈면요, 운동하실 분 같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약간 좀 확 카리스마 있고. 그래서 그때 좀 덕을 봤어요, 운동하면서. 예쁜 얼굴. 그때. 맞아.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애기애기한 얼굴이에요. 네, 지금은 너무 예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선수들 너무 예뻐요. 안 예쁜 선수가 없을 예쁘더라고요. 정도로 예쁜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희소가치가 좀 있는 그 덕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정은순 씨가 제가 힐링 토크 회복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는데 크리스찬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너무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부끄럽다는 데선 저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자농구 시즌 되면 해설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역시. 6개월 해설할 때도 아이들 가리키는 일을 겸행하고 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이제 농구 선수로 뛸 때랑 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랑 농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농구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달라질 것도 같아요.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아이들을 가리킬 때 내가 선수인 것처럼 기술을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힘만 들고 애들도 재미없어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유소년 지도자의 길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지금 15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좋은 선수가 또 좋은 감독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전 또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걸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저에 대한 달란트는 역시 한 가지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내비 찍고 가려면 길이 안 보이는데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네. 인도해 주시면 정말 신기해요. 그쵸, 신기하죠. 맨 처음에 유소년 농구를 시작했을 때 이름으로만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좀 주춤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요번 달 9월 달에 네. 그 인원이 다시 딱 차는데 그거는 저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는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 아이들을 그렇죠. 유소년에 맞는 지도 방법 이런 그렇죠. 것이 이제 내 몸에서 살아나고 아이들한테 그렇죠.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던 게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선수의 길을 걷다가 야,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는 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2년 동안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이게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소중히 생각하는 네, 마음과 별개라면서요. 별개라서. 네. 근데 그 아이가 하루하루 크는 모습 그 하루 놓치고 싶지가 않은 그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 산책을 시킬 겸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에 네. 나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네. 우리 아이 농구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게 완전 맨발을 만들어 갖고 오면서 어머. 제가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장소든 비용이든 교육비든 다 정해서 이렇게 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2년 정도 있다가 장례 해설을 하면서 농구의 뜻을 계속 갖고 지도자나 뭐 방송 네. 쪽으로 하길 바라셨지만 몇 년 하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길은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라는 판단이 서서 네네. 바꿨는데 근데 저 정도의 선수가 유소년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건 좀 격이 떨어지는 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는. 네, 뭐 지도자나 감독이나 코치나 뭐 좀 좋은 사업이나 아니면 제가 농구를 가리키더라도 사업을 해서 농구 교실에서 크게 막 그만큼 이렇게 자아가 가득 이렇게 차 하는 있었는. 거였는데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그냥 이렇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맞아요. 근데 저 스스로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따 또 정선 씨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연결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서 또 약간 주춤했던 믿음이 그 밖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중년의 신사분이 네. 그 옆에 목사님이어서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 길로 인도하실까 하면은 반드시 그 길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제 슬슬 얘기 보따리를 또 풀어놓겠지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작가가 또 심하게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양반이네요. 예전에 비해서. 자, 본격적인 토크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정은순 씨가 중학생 때 최연소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승승장구라고 하죠. 예. 인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1990년 그 삼성생명에 입단해서요. 1990년 아시안게임과 199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센터로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구의 문외한이거든요. 제가 알 정도면 그냥 국민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너무 기억이 나요. 애기 같은 얼굴과 그리고 정말 시원시원한 플레이. 그 1999년에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이라고 하죠. 최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트리플 더블은 뭐예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근데 그게 개. 그 세 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든 세 가지를 두 자릿수 이상 하는 게 트리플 더블이에요. 와, 이거 진짜 예. 힘든 거잖아요. 그 다 센터가 두 개. 하기는 센터가 어시스트를 10개 하기가 제일 힘들죠. 그렇죠. 득점이나 리바운드는 뭐 어느 정도 한다는 선수들은 두 와. 가지는 하는 건데 네. 어시스트를 10개 하기가 어려워요. 휘딩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다가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00년도죠. 시드니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러니 뭐 진짜 그때는 2000년도 전 기억납니다. 이때 제가 시드니 올림픽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근데도 이거 금메달 딴 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 정말.
2002년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 농구교실과 장내 아나운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단 좀 이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중학교 때 최연소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학교 때면은 15살?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청소년 대표로 필리핀에서 첫 경기를 가졌고요. 보통 그러면 청소년 국가대표는 고등학교 때 발탁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88 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태릉 선수촌을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때? 네. 태릉 선수촌에? 네. 아니, 힘들었겠다. 아니, 이제 정말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태릉 선수촌은 어른도 힘들잖아요. 힘든 게 농구하러 들어갔는데 그 네. 뒷얘기가 힘든 거죠. 이게 겉으로 빨리 대표 선수가 됐다는 것만 좋은 거지. 그렇죠. 사실 장본인은 아직 애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로 위 선배가 6년 차이 나는 선배였고 너무 어리니까. 제가 선수촌에서 제일 말단 체조 선수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체조 선수 고참하고 동갑인 거예요. 웬일이 외로웠겠다. 그러니까 걔하고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말동무하면서 지냈는데 다행이네. 그 농구를 할 수 있어 저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 농구는 하려면 선배 언니들이 너무 하늘 같으니까 기량이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시켜주지도 않아요. 게임 같은 거는 뜯겨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농구는 안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완전 막내라. 네, 뭐 간식 사러 왔다 갔다. 그때 세능선수촌에는 비포장 도로여서요. 차도 잘 없었고 뭐 버스 타고 시내 눈물 많이 나가서 흘렸겠네. 네, 예, 들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허재 아저씨하고 예. 쭉 아저씨도 말단 그때 지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때는 좀 나이 차이가 대학생이고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그쵸.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아저씨도 그때는 말단이었으니까 제가 안쓰러워서 간식 같이 들고 들어오면서 업어서 그 숙소 앞까지 데리고 가서 내려주고 그치, 고1 꼬맹인데. 네, 그렇게 했던 추억도 생기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와, 근데 고1이긴 했지만 키는 180. 그렇죠. 180. 업었다는 네, 190 남자가 180을 업었을 때 꼬맹이는 아니었겠다. 네. 그런데 운동을 농구를 언제부터 흥미를 느끼고 잘했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특별활동이라고 정선희 씨 있죠, 아시죠? 알죠. 그런데. 그래서 자, 저 뒤에 있는 사람 일어나봐. 이래서 너 특별활동 농구해. 이렇게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나 무조건 해야 돼. 운동장으로 나와. 그래서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치마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옷핀으로 바지를 만들어주더니 드리블하고 뭐 패스 뭐 이런 거를 하고 야, 좀 빨리 좀 해봐. 막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때 키가 컸어요? 큰 건 아니었고 큰 편. 근데 그 전문 농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초등학교 감독이랑 선수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쫓아하더니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 집으로 찾아와갖고 야, 너 농구해보지 않겠냐고 전문에서. 그래갖고 중앙초등학교라고 전학은 안 하고 가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농구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래서 6학년 때는 또 소년체전까지 출전을 하셨다고. 그래서 3학년 때는 6학년, 5학년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니까 제가 또 뭐 그 수도가에 물이 얼어갖고 한 15분 걸어가야 물을 갖고 올 수 있는 데를 맨날 그걸 하는데 그 자유투를 하나 넣고 싶어갖고 그 겨울이 지나도록 아닌 거예요. 자유투 한번 넣겠다는 의지로. 자유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한 발자국 밑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서는 안 할란다. 하고서는 오기가 생겼어요. 하고서는 근데 그때 오기 생겨도 체력이 안 되고 그 물 뜨는 게 싫고 그러니까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애긴데요. 그래서 넌 하루살이냐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전학을 해서 이제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워본 보니까 굉장한 연습벌레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사실 자유투에 대한 오기로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왔다 갔다 연습을 버티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시는 연습벌레였다고 이미 소문이 났더군요. 연습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떤 거를 이루려면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알았던 승부욕이 있는 승부욕, 거예요. 맞아요. 네. 운동선수 승부욕 없으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 승부욕 때문에 팬들도 많고 또 안티팬도 많고.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장이 계속 크잖아요. 네. 그 농구 선수가 됐으니까 큰 편이었다가 이제 조금 신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관리나 이런 훈련도 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키가 이렇게 농구 선수로서는 크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컸으면 농구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 주변 분들의 생각에 그때 심욱규 감독이었던 중학교 선생님이 네. 저를 중학교 때 공을 가지고 하는 기술은 다 가르쳐 주시고 시키면서 체력 훈련은 하나도 안 시키셨어요. 관절이 튼튼해질 때까지 키가 크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무리를 안 줬던 거예요. 되게 배려심 있다. 그 굉장히 과학적이었죠. 정말 굉장하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86에 제가 농구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농구를 했잖아요. 못한다는 네. 소리가 아니라 너무 기록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관절에 수술을 한 게 없어요. 와, 근데 그 당시 때 관리를 잘 하셨구나. 근데 지금 뭐 배구다 농구다 특히 농구 선수 중에 관절에 좀 한단 선수들 작건 크건 탈 안 된 선수가 없어요. 무리해서. 네. 근데 무리해서라기보다 관리가 안 됐던 거라고. 그렇죠. 어렸을 생각해. 때부터 너무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수술한 데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구나. 전 자부심이 농구 잘해서 자부심보다 지금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직 부록 고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이게 안 아프고 이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 진짜 감사해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요새 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키에 대한 욕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신지. 저도 강의를 다니면요. 항상 그 강의 커리큘럼 안에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엄마들 상대일 땐 그게 있더라고요. 키, 성장. 정말 몹쓸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막 수술시켜줄 생각도 하시고. 아시는구나. 네, 그거 많이 심해요. 한대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면 그 환자들. 근데 그런 절박함이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는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그래도 가장 좀 편안하게 아이들 성장, 그 키 발육을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건 뭐예요? 저는 제가 성장이 멈추고도 저희 여자 농구 선수들은 키가 조금씩 커요. 그게 운동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부모님들이 잘 좀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순위를 영어, 수학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많이 뛰어놀고 정말 성장판을 많이 건드려주고 하는 그러니까 거를 학원 2개만 끊으시면 되는데. 네, 그거를 하시면 아이들도 즐겁고 그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가끔씩 아역 탤런트들 보거든요. 그 중에 5 중에 3은 키가 잘 안 커요. 왜냐면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아역 탤런트 어머님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열의 반 정도는 그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무서운 효과를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안 먹던 밥도 먹고 안 자던 잠도 자게 되고. 그렇네. 운동하면 안 먹던 밥을 먹는 거는 진짜. 네, 안 먹던 밥 먹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키를 정말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 나름대로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정은순 씨는 아까 이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실 때.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1남 3녀 중 셋째 딸이에요. 큰 언니, 작은 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을 봤어요. 제 밑으로. 근데 저희 큰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큰 언니도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언니가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언니 또 혼자? 근데 저는
그 교회 나갈 때마다 뭘 들고 오는 거에 더 관심이 그렇죠. 어렸을 때니까. 쓰였어요. 뭘 들고 와요? 계란, 빵, 막 과자 막 이런 거. 좋죠, 좋죠. 거기 가면 준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어린아이가 언니 따라서 쫄래쫄래. 여름성경학교 이런 거 그게 쫓아다니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네.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계기로 일단 그렇게 가면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맞아요. 자녀를 살게 되는. 왜냐하면 나와서 게 방황하다가도요 느껴져요. 네.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방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돌아오게끔 맞아요. 만든다는 네. 게 정말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위로도 되고 네. 그렇게 생각. 언제 그러면 튕겨 나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셨어요? 제가 대표 선수 생활을 일찍 하면서 고1 때는 그렇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잘난 맛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와서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러 들어갔는데 20살 때 들어갔는데 네. 조문주 선수, 송정아, 뭐 최경희, 송경원 뭐 이런 선수들 다 믿음이 정말 좋은 선배들인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말단인데 난 말단을 참 많이 했네요. 일찍 하다 보니까 막내였네. 네, 막내 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한 명이라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금메달을 못 딴다는 거예요. 그 문주 언니가. 그 교회 태릉 선수촌에도 교회도 있고 너무 뭐 귀여우시다. 다 있는데 그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금메달 못하면 어떡해. 그냥 맨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언니들이 막내를 예. 제대로 다룰 줄 아네. 예, 그렇게 해갖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불교 믿음이 저희 신앙 생활을 하는 분이 네. 불교인데도 갔어요. 아 진짜? 예, 갔어. 못 가고 갔어요. 저기 우리은행에서 코치하고 있는 전주현 코치는 불교예요. 근데 갔어요. 불교인데 여기 거기. 이게 채우고 갔어요. 가서 근데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확 바뀌네. 끌고 가고. 너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불교는 또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또 허용이 된대요. 괜찮아 언니 괜찮아. 그래갖고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님한테. 북경에 가서 시합 전에 연습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모든 농구장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뭐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하는 거 문주 언니가 다 하지만 대표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 기도 저를 이렇게 항상 시키는 거예요. 좀 정말 스트레스 받고요. 정말 좀 부담되지. 힘들더라고요. 신앙도 얼마 안 예. 됐는데. 뭐 적어서 하는 건 좀 또 그렇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 상대 선수가 뭐 다리에 쥐가 나서요 쓰러지게 하면 언니들이 갖다 놓고요. 저는 그때 게임을 많이 안 뛰었으니까 나는 그 언니들 뒷바라지 하는 되게 거니까. 귀엽다 진짜. 언니들이 던지는 실수는 다 넣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맨 뭐 그런 네. 얕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맨날. 그 근데 얼마 너무 근데 귀엽잖아요. 언니들이 기도 들으면서 막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 웃는 소리가 더 저는 힘든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고 끝나고 나면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맨날. 너무 귀엽다. 네, 맨날. 진짜 어떻게 해야 나를 안 시킬까. 근데 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더 잘할 수도 어떡해. 없고. 네. 그래서 맨날 해서 근데 그 기도의 덕을 보셨네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식스맨이었는데 슛이 굉장히 좀 불안정할 때였어요. 20살 때 연습도 언니들보다 많이 안 하고 막 그럴 때니 근데 정말 각도도 없고 사이드에서 각도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막 중국에서 중국 선수들하고 결승전을 하니 뭐 걔네들은 농구하면 막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뭐 짜여짜면서 저희가 뭐 잘해도 뭐 숨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가 내가 골 났을 때는 막
터지고 그게 이제 그쪽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죠. 체육관이 터져라고 하고 우리가 하면 기죽이려고. 오히려 샥 분위기가 샥한 정도인데 아무 그 긴장이 너무하고 해서 각도도 없고 사이드에서 그냥 뭐 할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떨리겠어요. 그래서 막 주여졌는데 그 각도가 없는데 그게 진짜 공이 이렇게 휘어서 링으로 빨아들여지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슬램덩크 만화 얘기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저는 그게 느껴졌고 그 한 골 한 골 40분 동안 시속 경기를 할 때 제가 또 자유투를 얻어서 던지는데 제가 또 자유투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또 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이 한층 이렇게 좋아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 저는 한번 크게 그렇게 느껴지면 네, 저는 그래서 확실해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는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네. 공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우연이나 이런 걸 오히려 안 믿는 분이실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확실히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빨려 들어가지라는 그거는 선수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네. 네. 아, 뭐,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때 농구 선수들이, 여자 농구 선수들이 믿음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국내 경기를 할 때 챔피언 결정전 국민은행 대 삼성이 제일 많이 했어요. 농구 대잔치. 근데 그 국민은행에 조문주 선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대표 선수는 믿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하는 선수인데, 거기 팀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결승을 이렇게 붙는데 비슷해요. 어디가 우승할지 모르는데, 글쎄 그 언니가 유니폼에 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위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상대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그러니까 몸이 좀 눈이 그냥 하느님이 우리보다 저쪽이 더 예뻐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귀여우시다. 세상 이해는 예뻐하겠다. 우리는 한 게 별로 없고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저희 졌어요. 1차전을 졌어요. 위축이 됐구나. 네, 지고 우리는 선생님들은 뭐가 잘못돼서 졌나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랑곳 없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닐진데 심리적인 위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죠. 했어요. 어머 어떡하지? 우리도 너무 귀엽다. 우리도 했어. 여기 팀 왜 이렇게 귀엽냐? 우리도 하고 나가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 근데 마음이라는 마지막에 기도 속에서 하느님이 들려주는 것은 그거였어요. 답은 보고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겁을 먹으면 그 바로 옆에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정말 완전 정답. 그래서 그때 그걸 또 그렇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초조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더 도전받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라는 건데 왜 초조해야 하냐. 그런데 그래도 챔피언 나를 위한 세팅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챔피언즈 우승을 하고 느낀 게 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농구로 인해서 자꾸 느끼게 하시고 그렇네. 자꾸 너가 나를 알리라고. 그래서 인터뷰에도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이 말이 첫 그 마이크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마이크 딱 오면 근데 그걸 또 그때는 되게 또 싫어하는 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전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인터뷰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희도 시상식 때 그렇게 하면 욕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게 또 우리의 할 일이니까. 내가 그거 보답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맞아. 보답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뭐 어렵다고? 인터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맞아. 근데 진짜 이 이야기가 한 게임 한 게임이 간증이었네요.
그때 당시 이렇게 네. 기억해 보시면 네, 네. 슬럼프 같은 건 혹시 있으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별로 없으셨던 것 슬럼프는 네. 그 고1 때 대표 선수를 일찍 되면서 네네. 갑상선을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라고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해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마치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 느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진짜. 왜 또 빨래하고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 멀쩡하게 또 잘 먹고 놀다가도 뭐 힘든 거 할 때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웃겨. 하다가 그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려서 그럼 살이 쫙 빠지고 제가 그래서 살이 완전히 빠져갖고 그래서 그때 동의원서로 갑상선 없애서 제가 이렇게 좀 살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 네, 절제술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동위원소를 없애갖고 그 호르몬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주신 거는 뭐든지 빨리 매를 맞아야 그 속에서 경험을 이미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경험은. 그래갖고 그 이후로 내 몸 관리를 하는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하면서 제가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공백기가 없어요. 다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잘하고 유망주인데 어느 날 안 보여. 다쳐서 어디가 아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됐죠. 그 많은 분들이요. 아시안 게임도 기억에 남지만 시드니 올림픽 때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이었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기수를 하셨습니다. 네, 기수했어요. 뒷얘기가 많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제 1회잖아요. 1회, 그러니까 안 한다고 북한에서 안 할 거라고 되게 많이 튕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시드니에 도착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개막전 한 3일 전? 3, 4일 전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여자농구팀은 벌써 스케줄이 싹 나와 있는 거죠. 네. 개막식 다음 날 우리 시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꼭 이겨야 4강에 갈 수 있는 팀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개막식을 안 갈 거라고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거기서 그게 딱 성사가 되면서 와. 남북 공동 기수를 결정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여자, 북쪽에서는 남자를 하기로 해갖고 네. 뽑아야 되는 선택 기준이 네. 키가 커야 된다니까 배구 선수하고 농구 선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물망이 오른 거죠. 그렇구나. 키가 커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음속 심적 부담감도 좀 크셨어요. 저는 그게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몰라. 남북이 다행이야. 뭔지. 모든 게 어렸을 때 일어나. 공동기수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땐 진짜 그랬었겠다. 진짜 나는 어렸으니까. 우리 여자 농구가 빨리 이제 실적 올리는 게 중요하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라는 것은 감독님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 안 할게요. 저희 개막식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대로 그냥 가요. 선생님이 안 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쳤나 이게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그냥 지금 네가 지금 이게 들고 가는 기가 이게 무슨 기인지 모르겠니? 이게 왜 이러시지? 너무 귀여웠겠다. 왜 이러시지? 그러더니 중차대하니. 네, 알았어요. 그럼 할게요. 그러고서는 하게 돼서 우리 팀이 다 개막식에 참여하고 저는 그때 우리나라 단복을 하루 이틀 사이에 네, 북한 선수들까지 다 만들어서 시드니로 그냥 다 우리나라 다 만들어서 다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바꿨으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면 모르고 했던 게 진짜 그거 안 다행이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진짜. 야, 내가 얼떨결해서 그거 다행이지. 네. 지금처럼 무게를 알고 했으면 난 못했겠다. 애국가에도 한동안 한참 나왔고요. 스포츠뉴스 할 때도 계속 나오고요. 가문의 영광, 진짜.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책에도 맞아요. 나와요 지금. 그렇죠. 교과서에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역사니까. 근데 웃기죠. 야,
그 2002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선수가 2002년 한참 또 막 꽃을 피울 때 아니었나. 근데 나이를 프로가 떠나서 98년도에 됐고요. 네. 지금 프로로 바뀐 이후에 선수 생명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리가 2002년에 들어가네. 은퇴는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은퇴하신 거예요? 임신했어요. 할 수밖에 없네. 조퇴는 안 되나? 조퇴. 은퇴로 가야 되나? 육아까지. 임신을 했어요. 3년 결혼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는데 그때 32살이면요. 그때 그때 세대 그런가? 인식에서는 애를 지금 생겼는데 안 낳으면 그럴 수 있죠. 다시는 못 가질 수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32살이면. 그렇죠. 사실 10년도 저 전이니까 네,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40살에도 낳고 막 맞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32살. 내가 이거 지금 주신 거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주신 축복인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욕도 엄청 먹고 다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아이를 가진데 욕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당연한 선택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아이를 보러 이제 출산을 하고 바깥에 나와 있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네, 거지? 네. 그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기도 인생의 했겠어요? 슬럼프인 거죠. 네. 이제는 그쵸? 다른 길을 가야 네, 맞아요. 되는데 그때가 적응하기까지 힘들었겠다. 네, 그렇죠. 그럴 때 저한테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주시면서 또 다시. 간절함과 매달리는 게 없으면 이 믿음 생활도 약해지더라고요.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약해지면서 이렇게 좀 소홀해질 때 그 중년 신사분이 목사님인가 설교 듣고 하면서 다시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제 이름을 건 유소년 농구대회를 4회까지 열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아주 화려한 그 왕관을 씌워주시는 이유가 자랑하고 뽐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왕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그러니까 네. 농구 선수의 관을 씌워주셨으면 제일 좋은 위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네. 저 맨 처음에 그거 할 때는요, 애들 데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꼬맹이 그 언니들 따라서 쫄래쫄래 태능 선수촌 안에 교회에 가서 춤췄던 그 꼬맹이가 기도도 하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점점 안 맞아서 그거는 좀 못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또 굉장히 참여도가 적극적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 정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아주 순탄하게 내 말을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상한 심령으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농구가 주는 효과가 있겠죠, 분명히. 운동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보셨어요? 제가 그 애들을 가리키면서 네. 농구를 전문으로 가면 안 되냐는 내 아이가 농구 선수로 가면 안 되느냐. 네네. 그렇게 물론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한테라면 제가 학교를 이렇게 심어줘서 들어가서 뭐든지 겪어봐야 된다. 은혜를 받는 것 자기가 이렇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자기가 느껴서 은혜를 그렇죠. 받아본 사람하고 안 받아본 사람하고의 믿음 생활은 그럼 거기 가서 그 다음을 하려면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니까 그 믿음하고는 연결이 안 돼. 맞아요. 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노래도 동네에서 그냥 꽤 제법 잘한다와 정말 재능을 타고났고 연습벌레고 이런 모든 호흡이 맞아서 올라가는 건 프로는 다르잖아요. 네. 농구도 내 자식이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또 그냥 그죠? 본인들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네, 남학생들이 나는 농구를 잘하는 농구로서 대스타가 되고 하고 싶은데 엄마는
아니라고 부모는 아니라 그러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자꾸 눌러 앉혔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전문가한테 와서 하면 부딪혀 봐야 된다는 게 내 그렇죠. 결론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6개월을 못 버텨요. 결국은 연습이죠. 네, 6개월을 그 생활을 못 버텨요. 벌써 이렇게 사회에서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에 몰입해서 다 포기하고 생활하는 그 그렇죠. 자체를 견뎌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또 제 딸이에요. 아, 그래요? 못 버텼어요. 네, 아, 제 엄마 딸이- 닮아서 네. 잘하는구나, 스포츠를. 근데 그래서 전문 선수로 보내려고 제가 졸업한 인성 여중을 보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네네. 더 늦기 전에 어. 네가 막 학교에서 땀이 막 흘려갖고 남자애들이랑 농구하고 오고 축구하고 오고 막 이러니까 오. 너 그렇게 운동이 좋으면 네. 직업으로 선수를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갔어요. 가더라고요 또 오. 전학을.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이미 나는 초등학교 때 네. 너무 많이 그 매를 맞으면서 운동을 해갖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좀 즐길 거 죽고 사랑도 좀 듬뿍 받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늦게 시켰던 것이 얘는 요즘 애들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벌써 그 자유가 뭔지를 만끽하고 그렇죠. 들어가다 못 보니까 견디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엄마가 잘했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목요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더 무거운 짐이 되죠, 예, 아이에게. 이게 도움이 안 돼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나왔어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고 또 노력까지 하는 진짜 이 분야의 프로가 될 아이와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역할이니까. 네, 네. 기도가 늘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냉정하게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죠, 사실. 네, 그것도 우리가 또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한번 다 끝까지 네가 선택하게끔 그거를 다 이렇게 해 그렇죠. 주다 보니까 정말 매일같이 되게 주님을 가깝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을 또 가깝게 느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세요? 전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네. 이해의 폭이라는 네. 게 요만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있어요. 인간의 형체, 나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인간의 형체로 기댔을 때 받는 그 위로랑 그걸로도 절대 위로가 안 됐는데 보이진 않지만 이게 예배 드릴 때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다 될 것 같은 안심 같은 걸 맞아요. 느끼는 평화. 게 있어요. 맞아요. 평화. 너무 진짜, 감사하고 이게 진짜 그 맨 처음에 못 박혀 때 그 느낌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네. 보이진 않아도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끔 안아주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맞아요. 건 있어요. 진짜 평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사실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농구를 어차피 저한테 주셨으니까 농구를 끊임없이 농구를 통해서 제 탤런트를 좀 더 크게 쓸 수 있게 되기를 네네. 간절히 바라죠. 진짜 예. 되게 그렇게 잘 되고 계신 것 같은 게 본인의 이름을 건 유소년 농구 대회를 주최하게 된다는 건 선수로서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도 작가 이름을 건 시상식이 예.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제 스펙을 보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또 감사하네. 자부심을 주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제 얼굴이 캐릭터 이렇게 하는 티셔츠를 이렇게 그걸 막 입고 다니는 걸 내가 이렇게 볼 때 와 진짜 너무 영광이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그렇게 기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뭐 돈 벌려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라서. 아니 얼마 전에 현미 선생님이 가수 현미 씨가 이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속 노래를 하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름을 알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이름으로 다가가기 좋은 조건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너무 완벽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저를 볼 때 아, 이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흔들리고 자신 없을 네. 때가 있는데, 이 회복이란 프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은순 씨처럼 굉장히 유명하고, 아, 저 사람이 뭐 어떤 고민이 있겠어?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전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혹은 두려울 때도 있었는데 매달리고 절박하니까 들어주세요. 아까 그 골을 넣었을 때의 그 네. 경험. 이런 것들이 삶에서 무수히 많은 결단의 시기나 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나 좀 떨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흔들리지 그쵸. 않는 힘을 이미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불변의 진리죠. 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뭐 어떤 계기로 뭐 어떻게 돼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한테는 변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육신의 한계가 올지라도 내 그건 내면에 변하지 계신 않는 하나님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 중요한 경험을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네.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딸로 전사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귀여우셔.